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목요일 베이징에서 유럽연합 지도자들을 초청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정상회담을 개최함에 따라 두 주요 경제국들이 깊은 무역 긴장을 해소할 수 있을지 혹은 그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동안 열리는 이 회담은 4년 만에 열리는 EU 중국 직접 정상회담으로 작년 초 요제프 보렐 EU 외교관에 의해 귀 먼 사람들의 대화로 묘사된 거칠고 차가운 가상의 행사에 이은 것입니다. 브뤼셀은 지도자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주요 경제적 불만들의 목록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국내에서 증가하는 경제적 도전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요 무역 상대국들 및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EU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을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와 책임을 증명하고 우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올바른 위치를 확고히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시 주석은 목요일 자오이타이 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양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전략적 합의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간섭을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방문을 새로운 전망으로 중국과 EU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기회라고 선전한 이번 주 초 중국의 발언들을 되풀이했습니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의 리민장 국제관계 부교수는 중국 지도자들의 우선순위는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며 중국은 EU가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은 지금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개선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관계에서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한 그들의 극명한 상이한 입장에 이르기까지 양측 간의 확고한 차이점을 감안할 때 주요한 돌파구에 대한 기대는 낮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유럽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재조정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초 유럽연합은 중국의 전 세계적인 야망과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유럽 공급망의 위험 제거와 중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을 방문한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요셉 보렐 유럽연합 최고 외교관은 방문에 앞서 경제 문제 목록에 대해 시 주석과 리창 총리를 압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분명한 불균형과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위험 제거와 우리 경제의 회복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은 목요일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시 주석에게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논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고 그들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 핵심은 EU와 중국 사이의 무역 적자 격차인데 브뤼셀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중국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에 책임을 돌립니다. 보렐은 지난달 EU 대사들에게 보낸 연설에서 중국이 이러한 불분명히 현실과 결과에 대해 계속 부인한다면 유럽에서 더 많은 보호를 위한 수요가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9월에 그 블록은 급증하는 그들의 차 수입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더 부추기면서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중국의 국가 지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보호주의적 관행이라고 비난하면서 그의 전기차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기술혁신, 자유경쟁, 완전한 산업 공급망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유럽의 탈의험에도 밀렸고 국가 지원 매체들은 특히 이 정책을 주도한 폰데어라이엔을 겨냥하여 이 정책을 비논리적이고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비판하는 외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관영 매체들에 의해 보도된 논평들에서 시 주석은 방문한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서로를 경쟁자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경쟁이 있다고 해서 협력을 줄이거나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대립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정책에 대한 명백한 언급을 했습니다. 베이징의 목요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석가들은 중국이 유럽 투자를 위한 시장을 더 개방하거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스처를 취할 의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유럽에서 큰 진전에 대한 기대는 낮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은 구체적인 결과가 제한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관리들과 기업인들은 더 이상 중국의 개방 정책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파리에 기반을 둔 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필리페 러시와르아리는 중국이 더 이상 외국 사업에 호의적인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방문한 지도자들은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한 위험 제거 정책이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를 분리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방문 내내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측은 또한 협력할 분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레는 동더라이엔과 미셸은 개방된 의사소통 라인을 유지하기를 열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2024년 미국 선거에 알려지지 않은 결과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EU에 대한 무역 제재 정책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그가 나토와 탈퇴한다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에게 이번 만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대체로 우호적인 정상회담에 뒤이어 이루어졌으며 긴장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군사통신 및 환경보호에 관한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런던 대학의 SOAS 중국 연구소 소장 스티브 창에 따르면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 주석에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국과의 경쟁 속에 지난 1년 동안 중국 관리들은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장 씨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큰 대가로 무언가를 얻지 않고는 이후에 큰 양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중국 정부는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소수의 유럽 국가들의 여권 소지자들에게 무비자 여행을 허용함으로써 호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시진핑은 중국이 고위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고 있으며 EU를 경제와 무역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간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관영 매체들에 의해 인용되었지만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의 자유에 대한 중국의 탄압, 신장에서의 인권 유린 주장, 그리고 코로나19 범유행의 대처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기를 거부하기 훨씬 전에 이미 관계를 경색시켰습니다. 목요일 유럽 지도자들을 방문하는 것은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지하지 않도록 시 주석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미국과 달리 유럽은 지금까지 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상품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자제해왔습니다. 양측은 또한 가자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 세력 사이에 현재 진행 중인 갈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중국은 약 12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스라엘에 대한 10월 7일 공격에 대해 하마스를 비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유럽 및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이는 그 대신 15,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폰데어 라이엔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중동에서 두 국가의 해결책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로서 유럽연합과 중국은 세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안보에 대해 공유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EU 정상이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